최근 대구 분양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되는 대구 미분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6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KB에서 발표하는 주간 상승률, 현재 대구는 8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12월 셋째 주, 12월 넷째 주, 12월 다섯째 주 모두 대구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새해를 맞이해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2022년 대구 경북의 시세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전망도 하락의 비중이 62%로 상승 보합을 합친 38%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경북에 대한 시세 전망은 조금 달랐는데요. 대구가 38% 상승 보합 보여줄 때 경북은 상승 보합에 대한 의견이 45%로 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불과 2021년 초반만 해도 대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Why? 현재 대구 분양 시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입지 대비 가격, 이 6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사실 부동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입지 대비 가격.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이 두 글자 입지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입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 가격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입지가 좋은지 나쁜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압니다. 이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내용입니다. 친구야, 집에서 학교 걸어갈 수 있는 게 좋아? 아니면 버스 1시간 타고 가서 내린 뒤에 걸어서 25분 가는 게 좋아? 친구야, 문구점이랑 과자 파는 곳 있는 게 좋아? 비포장도로 먼지 풀풀 날리는 게 좋아? 넌 그걸 말이라고 하니? 우리 헤어져. 물어 못합니까? 다 압니다. 그죠? 또 우리는 가격이 싼지 비싼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축에 속하는 바로 옆 단지가 5억인데 분양단지가 6억 5천, 옵션 포함해서 7억이다. 이런 거면은 2억 원 비싼 거죠. 아무리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1억 2억이 돈값을 못한다지만 여전히 근로나 사업을 통해서 1억 2억 벌어 모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겨. 시방, 그 돈이 어디 적은 돈이여? 이건 아니라고 봐. OK광자매 윤주상 배우님 KBS 연기대상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이거 모르시면은 OK광자매 안 보신 분들인데 이 주말 드라마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봐야 하는 어떤 마력이 있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째, 이미 1입지는 다 팔리고 가격이 형성 중입니다. 일단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입지는 땅값 쌀 때 이미 분양해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올해 3월에 입주를 앞둔 남산자의 하늘채죠. 반고개 역세권의 84 분양가는 4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야, 이거 뭐 엄청 싸네. 남산자의 하늘채 5억 원도 안 했다고 하시겠지만 그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죠. 미래에도 지금을 바라보면은 와, 분양가 그때 진짜 쌌네 할걸요. 84의 낮은 가격이 현재 7억 원입니다. 요거 1층인데 7억 원이에요. 이미 분양가에서부터 얼마가 올랐다? 2억이 올랐다. 그럼 새로 분양하는 단지들은 4억 9,890만 원 밑으로 분양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겠죠. 둘째, 결국 이 입지는 1입지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랑 지금이랑 땅값, 자재비, 인건비 죄다 상승만 합니다. 그런데 1입지의 땅은 이미 남산자의 하늘채가 먹어버렸죠. 그럼 같은 지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못한 입지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땅값은 올랐고 자재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다. 그런데 분양가는 더 높다. 근데 이 입지는 이 입지를 따라가야 하니까 이거 영 인기가 떨어지는데 하는 거죠. 여기가 개발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동산의 5가지 특성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부동산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늘어나지도 않고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심지어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 입지는 영원히 지속되죠. 또 개별성을 가집니다. 이것과 저것이 같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또 인접성이 있습니다. 한 지역 안에서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아마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 5가지 속성 줄줄이 외우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저는 중개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셋째, 바로 이 수요자들의 힘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자들의 매수 힘은 느리게 흘러가고요.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기만 합니다. 근로든 사업이든 어쨌든 돈을 모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물론 이제 사업에 대박이 나가지고
특이점에서 요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이점에서 무너져가지고 소득이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로는 리스크가 없나요? 근로도 동일하죠. 명예퇴직이라든지 해고라든지 기업이 망한다든지 하는 리스크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조금 앞당겨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금융소득, 자산소득을 벌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금, 달러, 원유, 비트코인, 선물, 옵션 이런 거 굉장히 많죠.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빡빡합니다. 자, 이런 근로사업 소득에 자산소득을 더하더라도 어쨌든 시간은 걸립니다. 투자를 해서 환원되기까지 시간은 충분히 걸린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 속도를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매가를 따라잡고 분양가를 따라잡으시겠죠. 이런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지만 과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이런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전체 시장에서 5% 미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수자들의 매수 힘은 상당히 느리게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확실한 건 오르긴 오릅니다. 지금은 분양가 5억 초중반에 나오면 완판입니다. 그만큼 자금 여력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7억 원에 나온다. 이건 수요자들의 힘이 받쳐주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분양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그 자체가 허들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나오기 전에 입지 분석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100개는 될 수 있고 나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또 100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방점을 찍는 거, 그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아파트는 항상 분양 공고가 나오고 나면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죠. 설명이 길었는데 한 줄로 요약해보면은 수요자들이 받아주는 가격은 존재한다 되겠습니다. 넷째, 대구 공급 물량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지적하는 부분이죠. 이 대구 공급 물량 많다 그거죠.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물량이 많은 것은 당연히 시장 가격에 부담이 됩니다. 그죠? 요렇게 서플라이 앤 디맨드, 요 경제학 기본 이론에 공부하시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물량이 많으면 시장 가격에 부담이 찾아옵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에 조정이 옵니다. 지금 대구 시장이 가장 좋은 전국 교보제잖아요. 물론 멸실로 인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급을 전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하락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멸실 그런 거 다 압니다. 알고도 어쨌든 이 물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심리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공급이 많다는 걸 쉽게 표현하면 뭐냐? 할 것 천지 삐까리다. 널렸다. 셌다. 그 말이죠. 돈 없으면 2년 뒤에 전세라도 놓아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2년 뒤에 입주량에 전세가 방어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심리가 지배하는 거죠. 여기서 대구 경북 아파트 가격 공식 등장합니다. 가격은 가치 더하기 돈 더하기 심리 더하기 시간. 외우세요. 가격은 가치 더하기 돈 더하기 심리 더하기 시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식입니다. 지금 대구시장 어떤가요? 가치 변동이 없습니다. 돈, 시중에 유동성 어마어마하게 풀려있죠. 그런데 어때요? 심리가 그냥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 그렇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지만 어쨌거나 장기 우상향 한다라는 것에는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심리 돌아서겠죠. 때 되면. 그게 언제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커다란 이야기 말고 이제 조금 미시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길 건너 옆 아파트가 더 싸다. 최근 분양이 있었던 볼리네 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 단지 요 두 군데 보입니다. 현재 실거래가 5억 8,700만원, 5억 1,600만원 보여지는데 여러분도 네이버 부동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현재 낮은 가격 올라와 있는 거 4억 7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분양 단지가 6억 5천 나옵니다. 야, 이거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죠? 1억 8천. 여러분 1억 8천 있으신 분 계신가요? 물론 있으시니까 청약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걸 6억 5천 사느니 이걸 4억 7천 주고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청약을 하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옆 단지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6억인데 기본 옵션이 1억이죠. 그래서 7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억 7천 대비 7억. 이거 2.3억 차이 나는 건데 여기서 돈 조금만 더 주면은 좋은 층, 로얄층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걸 왜 굳이 청약을 합니까? 통장이 많으신가요? 아, 돈이 많으시군요. 부럽습니다. 자, 그럼 여기만 그런가? 이제 동인내 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옆 단지 요 친구 현재 실거래가 5억 3,700, 요 친구 5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규 분양단지 분양가가 6억 4천에 나오고 여기도 옵션 더하면 7억이거든요. 아무리 여기 사거리에 주상복합 랜드마크가 될 단지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2억의 차이는 좀 과합니다. 현재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소폭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면 팔립니까? 당연히 안 팔리죠. 그럼 다 안 팔리기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옆 아파트가 더 비싼 경우도 있죠. MBC 내거리입니다. 요 길 건너 여기 지금 매매가 10억 합니다. 입주장이라서 가격이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감정가는 12억, 15억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감정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길만 건너면은 이렇게 띡띡 건너면은 이 친구 와 84B가 5억 8천입니다. 뒷단지 보니까 여기는 00782 실거래가 5억 5,800이네요. 그 뒤에는 7억 부릅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이 친구는 7억 7,300만원 그죠? 이 친구는 현재 가장 낮은 호가가 7억 4천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들보다 대략 1억 5천 정도 저렴한 거죠. 여기랑 보면 어때요? 한 5억 4억에서 5억 원은 저렴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률 보세요. 이거 11건 공급하는데 799건 접수되면서 72.64 1순위 마감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점이 몇 점입니까? 60점 그죠? 물론 공급 세대수가 작고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이 있겠지만 이 정도는 되어야 청약해볼만 하죠. 비록 내 자리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미래 가치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옆 단지만 잘 째려봐도 답이 나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공급 물량 뭐 어쩌고 나 잘 모르겠고 금리 인상이고 뭐 나 잘 모르겠고 일단 옆 단지만 잘 째려봐라. 돈을 벌려면은 네이버 부동산 습관처럼 들락날락 해야 한대. 아시겠죠? 자 6번째 시행사가 내놓은 가격을 받아들이는 건 결국 수요자들입니다. 분양가는 건설사 즉 시공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신탁사 즉 시행사가 정하는 겁니다.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니 많이 뭐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양가를 결정하는 건 시행사니까요. 사실 건설사도 가격 전략은 잘 모릅니다. 시행사가 하는 거니까요. 결국에 이 분양가라고 하는 거 수요자들이 싸다 비싸다 판단을 하는 건데 5년 전에 3억 했는데 지금 6억이니까 2배 돼서 비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냥 뚜까 맞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5번에서 본 것처럼 주변 입지랑 비교 분석해서 싸냐 비싸냐 또 시야를 넓혀서 대구 전체에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 이걸 계속해서 비교해본 결과로 현재가 비싸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비싸요. 집값 폭등했어요. 평생 돈 모아서 못 사요. 대구에 기업이 없어요. 그때 사려고 했는데 전세 한 번만 살자고 했는데 금리 인상기인데 폭락하겠죠. 거품입니다. 미분양이죠. 물량 폭탄입니다. 신세 한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설사 폭락이 오더라도 집 못 삽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죠? 정주권의 가치, 당신의 첫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자금 여력 이거 세 가지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지금이 금매 잡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성구 금매 얼마나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네이버 부동산 모니터링 하세요. 시장 안 보고 있으면 금매가 왔다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돈 있는 사람이 가져갔거든요. 마지막 7번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청약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청약에 도전하는 이유 크게 3가지죠. 첫 번째 로또 청약. 비교단지 우위에 있으면 차익이 커야지 청약을 합니다. 물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하는 거 맞지만 그것도 되면서 돈도 벌어야 청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두 번째 시간을 봅니다. 다 지어지려면 3년은 걸립니다. 최근 고층은 공기가 4년까지 걸리는 곳도 나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4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건 결코 짧은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이 적게 듭니다. 조정대상 지역 기준 계약금 10%, 중도금 잔액 10%, 합계 20%면은 준공 때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잔금을 해야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당장 집을 사려고 하면 최소한 40%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청약의 메리트가 되겠죠? 그러면 비규제 지역은 얼마인가요? 10이죠. 10 계약금 10%. 그러면은 10%로 할 수 있다? 이거의 절반이면 투자가 되네. 힌트 많이 드립니다. 그죠? 자, 일단 계약하고 중도금 잔압까지의 시간도 충분히 길고요. 준공까지 들어가는 돈도 적다. 이것이 우리가 청약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 레버리지 효과. 그죠? 레버리지 효과는 크고 차액은 많고 시간도 벌 수 있으니까 청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개뿔 분양가가 주위보다 비싼데 그걸 알면서도 청약을 넣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안전 마진이 있는 곳에 청약을 넣어야죠. 내가 진짜 살고 싶은 곳이다. 그러면은 선착순 하세요. 아니 그럼 서울, 경기, 충청, 부산은 왜 아직도 청약이 뜨겁습니까? 일단 거기는 차익이 여전히 크고 아무리 폭락이 와도 미래 가격이 분양가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청약 인기 없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축 전세 2년 들어가서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겠어요. 2023년, 2024년이 기회라고 하는데 그때 사야겠어요. 여기서 신축 전세 2년 생각하는 순간 인생 꼬이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무진장 높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타이밍을 집 주인에게 내주는 겁니다. 신축에 취해가지고 메타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하튼 전세는 진짜 안 됩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쯤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내 첫마음, 내 자금 여력, 그리고 정주권의 가치. 그래서 오야라고 스포일러 좀 할게요. 월세 살면서 공부 계속하고 금매 노리기, 입지 대비 가격 잊지 마세요. 끝.